강원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7일 고성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18명이 무더기 감염되는 등 관광객이 몰리는 동해안 시군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이어 인제 양돈 농가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검출돼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를 모두 매몰 처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장흥열 원주 한지장인이 만든 전통 한지가 정부 포상증서로 선정됐습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해온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희망택시가 확대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뉴스입니다. 지난 16일 기점으로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도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동해에서는 17일 하루 외국인 근로자 등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속초시는 최근 일주일 사이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동해에서 18명이 무더기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평공단 내 외국인 근로자 16명과 함께 일하던 내국인, 수도권 확진자 접촉 등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속초와 강릉에서도 최근 일주일 사이 각각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타 지역 확진자 접촉을 제외하고는 관내 교회와 공장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역학조사도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동 동선과 관련된 부분 허위 진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좀 상황이 좀 급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동 동선과 역학조사, 장소 유형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내 전파가 이어지면서 최근 도내 일평균 누적 확진자는 32명을 넘고 지난 16일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4%대이던 도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90%대로 급증해 전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확진자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은 7월 2주차 4%에서 8월 1주차 90.1%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7월 4일부터는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전까지 도민의 70% 이상의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잠시 멈춤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한지하면 원주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원주 한지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표창장과 포상 증서에도 원주 한지가 사용됩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장흥열 원주 한지 장인이 만든 이 전통 한지가 정부 포상 증서로 선정된 건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의 제작 방식을 고수해온 원주 한지의 명성을 더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도심의 허름한 전통 가옥. 겉껍질을 벗겨 잿물에 삶은 뽀얀 당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티를 고른 뒤 깨끗한 당나무에서 걸러진 섬유만 닭풀과 섞습니다. 또 전통 대나무발을 이용해 얇게 건져내 말리고 얇은 종이 4장을 합친 후에야 원주 한지 한 장이 완성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자연 상태의 당나무가 원주 한지로 탄생하기까지 최소 10여 가지 공정, 장장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원주 한지는 당나무를 비롯한 원재료 대부분을 자연에서 직접 재배해 사용하는 데다 손이 많이 가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원주 한지의 장점입니다. 잡티를 골라가지고 이 방망이에 두들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황초큐라는 딱풀을 써서 한지를 만들어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든 한지가 이제 그 오랜 세월이 가도 이제 부식이 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원주 한지의 이 같은 품질을 검증하고 정부 포상용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점차 기계화되어가는 추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옛 방식을 지켜온 장인의 고집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포상지 선정이라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고요. 사실은 전국에 5개 공방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 그 5개 공방은 이제 과학적인 여러 가지 테스트와 그 표면상의 테스트, 원료의 그 중요성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종이라고 인정이 이번에 된 것이죠. 장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자긍심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포상용지 제작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는 각오입니다. 원주 한지의 명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정부 포상용지 공급은 오는 10월 200장의 1차 납품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성에 이어 인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ASF 방역대책본부는 이달 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고성군 농장 관련 역학조사 중 정밀검사 과정에서 인제군 인제읍 양돈농가 감염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농가에서 기르던 돼지 1,700여 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이동 제한과 방역 소독 강화 등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5월 영월 농장에서 ASF가 발생된 후 이달 고성과 인제 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해 지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서 물놀이 중 실종된 25살 A씨가 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해해경은 A씨가 지난 16일 새벽 1시 40분쯤 친구 4명과 음주 후 물에 들어갔다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실종 30여 시간 만인 17일 오전 8시쯤 수상안전요원 등이 사근진 해변 앞바다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18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16일 리조트 내 확진자가 발생해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 3천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없고 강원도 역학조사관의 현장 조사 결과 시설 방역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돼 17일부터 영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통 약자를 위해 강원도가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희망택시 운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강원도 교통과 김상호 교통복지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담당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이 희망택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가 많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 또는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택시를 이용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주민 맞춤형 교통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의 주민이 시군 개인 및 법인 택시 지부 등에 전화로 택시를 요청하여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시내 등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복지 차원의 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매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14년 15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8년에 183개 마을, 2019년에 346개 마을, 그리고 작년에는 446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어촌 희망택시를 운행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등 지역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58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583개 마을, 연 이용객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가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호응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점, 버스가 적게 다니거나 운행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겪었던 불편을
택시로 회수하고 필요시 언제나 이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요금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촌 지역의 정지 여건 개선, 도농 접근성 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좀 더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관련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전환하여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1년도 사업의 시군별 현황을 조사하여 특정 마을에 주 4, 5회 주기적으로 이용 현황이 있는 경우 주 이용 대상자 등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고정 시간에 매일 택시가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 보완은 물론 이용자가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이동권 보장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통과 김상호 교통복지 담당이었습니다. 춘천시 마을버스 운행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춘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쟁취 강원공동투쟁본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급여를 삭감하려 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회사 측이 단체 협약 일방 해지 등을 통해 54명의 노동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대중교통의 주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춘천시장의 반노동 복과와 버스 경영진의 노조 파괴 작태는 한 가정의 가장인 노동자를 일터에서 길거리로 내쫓게 만든 춘천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하루 2교대로 운행해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고 계약 해지는 춘천시와 무관한 회사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의장협의회는 17일 속초시의회에서 8월 정례회를 열고 동해안 지역 자영업자 영업 피해 지원과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방역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실 관광객을 위한 그런 예산인데 사실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어서 협의회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등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최복수 제33대 강원도 행정부지사 취임식이 17일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신임 최행정부지사는 취임식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단양 출신의 최행정부지사는 소방방지청 방재대책과장과 재난안전대책과장,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등을 역임해 재난관리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국내 한 맥도날드 점포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표기된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명 스티커狩이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개인의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소비자 건강을 뒷전으로 한 처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 장사는 위생과 또 고객의 안전이 생명인데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